유전병의 종류와 특징 봅시다. 유전병과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는 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각각 모든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유전적 특성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의 차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우리 앉아있는 학생들도 다 키도 다르고 눈 색깔도 약간 다르고 쌍꺼풀이 있고 없고도 다르고 그 다음에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색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건 변이고, 그런데 돌연적으로 변이가 생긴 거예요. 즉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염색체나 유전자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서 아예 처음 보는 형질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예 종류가 없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얀 호랑이, 백호나 아니면 하얀 뱀, 하얀 까마귀, 예, 뭐 황금 미꾸라지 이런 식으로 아예 없던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를 예, 돌연변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는요 자손한테 유전이 되고요.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그 공통과학에서 나왔었던 그 진화의 원리 중에 하나죠. 이 돌연변이가 나타났는데 얘가 이 돌연변이는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켜주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한 경우가 잘 없어요. 대부분이 생존에 불리해요. 그런데 어떤 특이하게도 만약에 생존에 유리하다면 예, 그거는 자연 선택이 돼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전병은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으로 몸의 형태나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돌연변이는 유전병의 원인이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유전병은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에게도 유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병은 크게 유전이 되는 병이니까 당연히 유전병이고, 염색체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전병과 그다음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전병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염색체 이상이면 염색체가 개수가 더 많던지 적던지 아니면 구조가 뭐가 이상하던지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은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핵형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염색체 개수, 구조 이상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도 있고요.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했었지만은 뉴클레오타이드에 염기 서열이 바로 뭐예요?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전자 이상은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의 이상으로 생겼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 자체는 염색체는 정상이에요. 당연히 염색체 이상이면 유전자가 몽탱이로 다 없거나 많아지게 되는 거고, 유전자 이상은 일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염기가 하나가 더 많던지 적던지 아니 염기가 순서가 바뀌던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염색체 구조는 이상이 없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보게 되면은 염색체 수 이상으로 생기는 유전병,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수성이라고 해요. 수가 달라서 생긴다라고 해서 이수성이라고 하고, 이 이수성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그래요. 염색체가 여러분들 몇 번 쪼개져요? 2번 쪼개지죠. 감수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감수 2분열 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분리가 되는데, 이때 원래 이렇게 있다가 두 개가 정확하게 쪼개져야 되는데 못 쪼개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황창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분리라고 하죠. 분리가 안 돼서 가버렸기 때문에 한쪽이 염색체 수가 몰아서 가게 되는 게 바로 비분리고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또는 적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식세포가 수정을 해서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한두 개가 더 많거나 적은 자손이 태어나는 거를 바로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날 때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랑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랑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분열, 1분열 동시에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그래요.
자,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거는 뭐 비분리예요? 상동 염색체 비분리예요.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쪼개지지 못하고 한쪽으로 두 개가 다 온 거예요. 나머지는 정상 분리됐다라고 치면 원래 사람은 염색체 수가 몇 개야? 46개죠. 이 n은 46인데 한쪽은 정상 분리돼서 n은 몇 개 왔어? 23, 23 이렇게 와야 돼.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하나 덜 오고 얘는 하나가 더 온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n은 22가 돼버린 거고 한쪽 더 간 애는 뭐가 돼요? n은 24가 돼버린 거죠. 이 상태에서. 근데 이 분열에서는 염색체의 수의 변화가 없죠. 염색 분체만 쪼개지니까. 그럼 이 경우는 쪼개둬도 얘는 뭐가 돼요? n은 22, 얘도 n은 2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양쪽으로 가면 하나씩이 더 많으니까 n은 24, n은 2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봐봐. 원래 정상인 경우보다 하나가 더 많은 거죠. n 플러스 1이 됐고 얘는 하나가 더 적은 거죠. n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버리면 생성되는 딸세포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몽창 다 이상이 생겨요. 그죠? 다 4개가 이상이 생겼잖아요. 2개는 하나씩 많고 2개는 하나씩이 적고 이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상동 염색체까지는 제대로 분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n은 23개, 여기도 n은 23개 이렇게 온 상태예요. 근데 얘는 정상 분리가 됐고 그러면 똑같이 그냥 몇 개 돼요? n은 23, n은 23 이 상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돼서 한쪽으로 2개가 나가버리면 얘는 하나가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n은 24가 되는 거고 하나가 덜 가서 n은 뭐가 돼요? 22가 되는 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는 하나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개만 이상인 생시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2개는 정상이고. 근데 이게 연속 2번이 일어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n은 2n은 46인 상태에서 상동 염색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번 비분리 됐어요. 그럼 이쪽은 뭐가 돼요? n은 24.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안 왔잖아. n은 2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비분리가 일어났어. 한쪽으로 2개가 다 간 거야. 그러면은 몇 개 와야 돼? 원래 정상적으로 쪼개지면 24개? 24개 와야 되는데 이쪽 몇 개? 한 번 더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서 n은 24, n은 24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분리가 또 일어난 거죠. 이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가 일로 왔어. 그럼 이쪽 몇 개 돼? 25. 얘는 25. 얘는 n은 20. 하나가 더 적어지면 23.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정상이 돼버렸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지? 근데 얘는 25가 됐잖아. 그럼 얘는 n 플러스 뭐가 된 거예요? 2가 된 거죠. 그지? 그럼 만약에 정상인 생시세포랑 얘가 수정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2n 플러스 2가 되니까 2개가 더 많은 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염색체 수가 48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뭐가 돼요? 얘는 20인데 얘가 만약에 또 다른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면 하나는 23개, 하나는 21 이렇게 되겠죠. 그 대신에 얘는 개수만 같지 얘가 아예 없으니까 어차피 얘도 비돌연변인 건 맞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자,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나면 염색체 수가 다른 애가 생겨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랑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랑 2개가 달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다운 증후군 환자 본 적 있어요?
그죠? 이쪽 그림으로라도 실제로 본 적 있나? 거의 되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운 증후군 환자는. 옛날에 요새 그 다운 증후군 환자 중에 배우도 있어요. 그 드라마 중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누구야?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한지민 동생으로 나온 그 여배우가 예, 그 다운 증후군 환자거든 실제로. 예. 21번 염색체가 몇 개냐면은 3개예요.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가 바로 이 다운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도 몇 개? 45 플러스 XY. 여자는 45 플러스 XS. 원래 정상이 44 플러스 성염색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는 다운 증후군에 해당이 돼요. 자, 일반적으로 머리가 작고 양쪽 사이가 멀고 지적장애나 심장형 지능지수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분열 비분리로도 될 수 있고 2분열 비분리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상인 경우랑 정상보다 21번이 한 개가 더 많은 경우가 이렇게 수정이 되면 태어나는 경우니까.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18번이 3개입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나타나고 심장이나 여러 장기의 기형으로 유아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증세보다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비분리가 일어났고 어떤 조합으로 이렇게 염색체 돌연변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염색체 비분리 이거가 이제 실제로 제일 많이 나와요. 남자하고요 여자하고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는 경우가 달라요. 자, 보세요. 남자를 보면 남자가 처음에 X, Y란 말이에요. 이 상태예요. 선생님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Y 염색체는 노란색으로 해줄게. 자, 얘가 X, Y로 복제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나머지는 정상 분리 되는 거야. 안 써주는 거야 그냥. 이 상태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한쪽으로 뭐가 다 와요? X하고 Y가 이쪽으로 다 와요. 이쪽으로는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감수 2분열 되면 어떻게 돼요? X 하나, Y 하나. 네, 이 상태에 딸세포가 몇 개 생겨요? 2개.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는 딸세포가 몇 개? 2개.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분열 비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22 플러스 XY 형태의 비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XY 비분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은 아예 22 플러스 빵으로 없던가. 알겠죠? 그런데 얘가 2분열 비분리가 되면 일단 1분열 비분리는 정상적으로 일어났으니까 X하고 Y는 정상 분리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왼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버리면은 없고 Y 이렇게 돼 버리죠. 그러면은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22 플러스 X 이렇게 돼 버리죠. X 염색체가 2개. 그다음 만약에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22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무슨 비분리라고 하냐면 XY 비분리, 이형접합 비분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XX 또는 YY 형태의 성염색체, 동형접합 비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남자 XY 비분리다 그럼 뭐예요? 아, 감수 1분열. 남자가 XX나 YY 비분리다 그럼 뭐예요? 아, 감수 2분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남자는 성염색체가 XY 형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쉬운데 여자는 44 플러스 XX잖아요.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어느 쪽에서 1분열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안 되잖아요. 대신 여기 있는 유전자형이 만약에 이렇게 이형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AA에서 복제되면 어떻게 돼요? A, 라지 A, 스몰 A 되죠? 1분열 비분리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다 오고
여기서 정상 분리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긴 한데 이형접합 비분리가 되는 거죠, 결국에. 근데 만약에 얘가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은 AA 0이던가 또는 스몰 a, 스몰 a 0이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염색체 모양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유전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형접합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럼 뭐예요? 아, 1분열 비분리다. 동형접합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2분열 비분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없는 거는 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성염색체가 없는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자, 터너 증후군은요. 이 n-1인 걸로 봐서는 하나가 없는 거죠. 뭐가 없냐면 X 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외관상 뭐냐? 여자예요. 외관상 여자예요. 성 염색체가 X 하나예요. 45개예요. 외관상은 여자지만은 생식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안 일어나요. 몸만 커요. 초등생이 몸만 커. 2차 성징 월경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아예 안 일어나요. 몸도 안 나고, 예, 가슴도 안 나오고, 그냥 그래요. 근데 호르몬을 투여하면은 정상적으로 발현이, 2차 성징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자궁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예, 그래도 불임이 되는 경우는 많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X하고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터너 증후군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난자가 성염색체가 없고 아버지한테서 정자 X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엄마한테서는 정상으로 받고 정자 아버지한테서 성염색체를 안 받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이 n 플러스 1이에요. 하나가 많아요. 그러니까 44 플러스 XXY예요. XXY니까 이 경우는 외관상 보면 남자예요. 얼굴 보면은 남자처럼 생겼어요. 수염도 나요. 근데 가슴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식기를 두 개를 다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꽈추도 있고 자궁도 있고, 예, 이렇게 두 개를 다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많진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XXY잖아요. 그럼 이 경우가 되는 경우는 X 플러스 XY에서 되는 경우랑 XX 더하기 Y에서 되는 경우랑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XY면은 정상 난자에다가 정자 감수 1분열 비분리죠. XY 비분리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정상 정자에다가 난자가 어디서 비분리인지 모르지. XX랑 XX니까 1분열, 2분열 둘 중에 하나가 다 비분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난자 비분리의 정상 정자던가 정자 비분리의 정상 난자던가, 예, 두 가지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에요. 염색체가 구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원인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일부분이 떨어져서 없어지거나, 뭐라고 하냐, 결실이라고 해요. 중복되거나 또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붙는 등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 자체는 정상인데요. 염색체 구조가 이상이 생겨서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요. 염색체 일부가 아예 다른 데 가기 있기도 하고 아니면 더 붙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얘가 순서가 뒤집혀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상 대립 유전자끼리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결실.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이 되면은 지금 여기 봐봐. 이거는 유전자가 아니에요. 염색체를 5등분한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가 댕강하고 어디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는 A, B, C, D, E가 있어야 되는데 A, B, C가 없고 D, E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떨어진 게 그냥 없을 수도 있고요. 이 떨어진 게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붙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봐봐. 결실이 일어났는데 얘가 지금 보세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만약 여기 가서 붙으면 얘는 길이가 좀 더 길어지겠지.
한 칸이 더 생긴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요 부분이, 그럼 여기가 A, B, C, D, E였고, 얘도 A, B, C, D인데, C가 여기 가서 붙으면은 A, B, C, C, D, E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C가 하나가 더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결실이 일어나면 어딘가 가서 붙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결실이 일어난 게 옆에 있는 상동 염색체에 가서 붙어. 그래서 동일한 부분이 중복돼서 나타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복이에요. 근데 이게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저기 있는 다른 염색체에 가서 붙는 거야. 얘가 여기 와서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버렸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전좌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실이 된 부분이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가서 붙어버리면 뭐가 된다? 전좌. 비상동 염색체로 가서 붙는 거야. 알겠어? 상동 염색체에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염색체가 떨어져서 거꾸로 붙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은 거야. 예,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자리가 바뀌어도 모양이 똑같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리 유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저런 경우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첫 번째 거 떨어진 거 결실. 결실된 일부가 상동 염색체에 가서 붙으면 뭐예요? 결실된 일부가 상동 염색체에 가서 붙으면 중복. 상동 염색체가 아닌 데 가서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좌. 알겠죠? 그 다음에 염색체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뭐라고 불러준다? 순서가 바뀌면 뭐라고 불러준다? 역위. 알겠죠?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전병의 얘가 여러분들 고양이 울음증후군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은 묘성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돼서 나타나고요. 왜 묘성이어서? 아기가 우는데 고양이처럼 울어요. 이쁘게 우는 건 아니야. 에옹 이렇게 울진 않아요. 약간 들으면 좀 무서워요. 실제로 들어보면. 선생님도 딱 2번 봤거든요. 묘성증후군 환자는 봉사활동 가고 하면서 그때 딱 봤는데 좀 실제로 보면 약간 이렇게 이게 쉽지 않아요. 저거는. 그래도 재활치료받고 뭘 하면은 아예 지능이 너무 낮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막아준대요. 그리고 심장기형이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자, 이거는요,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된 성염색체하고 그러니까 생시세포하고 정상세포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요, 조혈모세포가 어디냐면 골수 속에 들어있어요. 골수 속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에 9번 염색체하고 22번 염색체 사이에 전좌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9번하고 22번 사이에서 일어난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는 결실이 돼서 나타나는 거는 감수분열 과정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묘성증후군의 여자가 정상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당연히 아이는 어떻게 돼요? 묘성증후군이 돼요. 왜? 저 경우는 몸속에 있는 모든 염색체의 5번 일부가 결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시세포 애시당초 처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요, 조혈모세포 자체, 그러니까 얘는 체세포 돌연변이에요. 얘는 체세포 돌연변이기 때문에 골수에서만 세포 분열, 왜 그러냐면 영구 분열 세포거든요. 골수 세포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골수가 분열을 하다가 잘못 전저가 일어나서 몸 안에서 내가 태어난 후에 정상적으로 살다가 골수에 있는 조혈 모세포만 이상이 생긴 거지, 정자하고 난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윌리엄스 증후군은 7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돼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한번 봅시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자, 유전자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에 아까도 얘기했죠.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겨서 유전자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요. 얘는 염색체의 수는 정상이기 때문에 핵형 분석을 해보면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고 유전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여러분들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생체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예요. 정확하게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서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유전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생기지 않거나 또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단백질, 이상 단백질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겸상적혈구 빈혈증 또는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 아미노산 염기 서열이 GGA, C,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내가 글씨가 안 보여. G 뭐냐 이거? 뭐야? 안 보여. 책이 없어서. 아, T구나. T가 A로 바뀌었구나. CCT가. 얘가 CCT인데 CAT로 C가 A로 바뀐 거예요. 염기 하나가 바뀐 거야, 딱. 그러면 염기 하나가 C 뭐예요? 이름 뭐야? 염기 이름 뭐야? A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이 뭘로 바뀐 거예요? 아데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CCT라고 하는 염기 서열은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CAT가 되면서 발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한 개가 바뀌었는데 생겨나는 적혈구 모양이 원래 이렇게 원반 모양이 아니라 난 모양의 적혈구가 생겨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적혈구 모양이 비정상이 돼버리니까 산소 운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악성 빈혈이 생기는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핵형 분석해보면 정상이에요. 네, 유전자만 염기 서열이 저렇게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대신에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이득도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이게 이득인지 모르겠는데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됐었을 때 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은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리면 말라리아가 발현이 돼요. 근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저 빈혈증 환자가 유리한 형질이 아니니, 전혀 아니지. 근데 아프리카처럼 만약에 말라리아 모기가 창궐하는 데라고 그러면은 쟤는 경쟁력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지? 예. 그래서 뒤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정상 헤모글로빈, 비정상 헤모글로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결합 유무에 관계없이 서로 어떻게 돼요? 결합을 안 해요. 그런데 비정상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이 모양이에요. 서로 결합하지 않지만 산소가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서로 붙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합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이렇게 있으나 산소가 붙어있는 헤모글로빈이나 산소가 떨어진 헤모글로빈이나 서로 결합이 안 되는데, 얘는 모양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여러 개로 붙는 거예요. 적혈구가 여러 개가 붙어버려 가지고 남 모양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뭐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대신에 쟤네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닐케톤 유증은 유전자의 이상으로 특정 효소가 결핍돼서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을 못해요, 아미노산을. 그래서 체내에 이 페닐알라닌이 축적이 되고 얘가 페닐케톤으로 바꿔서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요. 소변 보면 소변이 새까맣게 나와요. 예, 그 독성들이 쌓여가지고, 이거는 국가에서 태어나면 신생아에게도 그냥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유전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비노증은 많이 알고 있죠? 색소 하얀 거. 그러니까 색소가 멜라닌 색소가 안 생겨가지고 하얀 거예요. 사람도 알비노 있어요. 머리도 하얗고 피부색도 진짜 하얘요. 그러니까 백인이 아니라 그냥 새하얘요. A4 용지처럼 하얘요. 그냥. 그다음에 백호도 알비노고, 아까 얘기했던 하얀 까마귀 같은 경우도 알비노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낭성섬유증은 유전자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하고 끈끈한 점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폐, 간, 이자에 과도한 점액이 분비가 돼서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염증이 유발돼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은 저게 왜 이름이 무도병이냐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서 무도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대부분 35에서 45 이후에 증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증세가 안 나타나. 결혼 전엔 몰라. 근데 결혼해서 나중에 발현할 수 있어요. 왜? 아이를 낳고 나서도 발현이 돼요. 예, 그러니까 걸린지 모르죠. 그죠?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그러니까 팔하고 다리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움직여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움직여져요. 그냥. 그래서 춤추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거를 이제 무도병이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약하죠. 봐봐.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저 병이 발현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못 하겠죠. 그게 남자든 여자든. 저런 유전병이 있는 사람이 결혼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자손이 안 태어날 텐데. 어렸을 때는 안 나오다가 35에서 45, 특히나 50 다 돼야 나와요, 보통.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정상으로 알고 결혼했다가 아이까지 다 낳고 살다 보니 그런 병이 생긴 거고,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었는데 저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늦출 수가 없는 거라서. 자, 그래서 태아의 유전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요새는 보통 이게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양쪽 끝에서 뭐가 나와서 달라붙어요? 이렇게 방추사가 나와서 달라붙어요. 그러면 방추사가 어디에 붙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동원체에 붙어요. 그래서 동원체에 붙어가지고 양쪽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노산인 경우에 저 경우가 많이 생겨요. 다운증후군 환자, 다운증후군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35세 이상의 산모, 나이가 많은 산모일수록 보통 저렇게 염색체 돌연변이로 인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분열 과정에서 방추사가 동원체에 강하게 못 잡아당긴대요. 딱 붙어서 젊었을 때는 얘가 힘이 좋은가 봐. 잘 잡아당기는데 노산이 되면 얘가 잘 잡아 못 당긴대. 그래서 저 비분리가 일어날 확률이 좀 높아진대요. 그 남자와 여자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35세 이상이면 보통 이 양수 검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양수 검사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육모막 검사도 있고 양수 검사도 있는데, 이 육모막 검사라고 하는 건 작은 벽이에요. 작은 뇌벽. 육모막은 태반의 바깥측인 육모막에서 태아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 검사는 말 그대로 자궁 안에 아이가 들어있는 양수 부분을 채취를 해요. 그래서 이 양수 안에는 태아의 피부 세포나 이런 것들도 떠다닌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염색체도 핵형 분석도 할 수 있고 생화학적 분석, DNA 분석 다 가능해요. 육모막 검사를 하든 아니면 양수 검사를 하든 염색체 검사랑 뭐까지 다 가능하다? DNA 검사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태아가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저걸 통해서 판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개념 확인하기 문제부터 한번 맞춰봅시다. 자, 1번은 OXX, 그 다음에 2번은 자, 사람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염색체 비분리를 나타냈대요. 이거는 이제 감수 1분열 비분리죠. 이 경우는 감수 2분열 비분리에 해당이 됩니다. 정자 A부터 D가 정상 난자와 수정에서 태어난 아이 염색체 구성과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유전병의 이름을 쓰시오. 자, 이게 몇 번이래요? 이건 21번이고 이거는 XY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XY 미분리, 얘는 아예 없죠. 그럼 정상 난자는 어떻게 돼요? 22 플러스 X 상태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랑 정상 난자가 수정이 되면 44 플러스 XXY가 돼버리니까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자 B는 없죠. 정상 난자는 22 플러스 X니까 44 플러스 X가 되니까 터너 증후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자 C하고 정상 난자는 어떻게 돼요? 정상이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근데 이 경우는 21번이 3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몇 개가 돼요? 45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자죠. 그리고 나머지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45 플러스 X, X던가 또는 45 플러스 XY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여기에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다운 증후군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가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가. FG인데 여기서 DE가 중복이죠. 나는 결실. 얘는 역의. 왜?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다른 데 이렇게 서로 어떻게 돼요? 비상동 염색체끼리 염색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교환이 돼 버렸잖아요. 그쵸? 이 경우는 전좌.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OOX. 그 다음에 5번은 기역, 니은, 리을, 비읍. 그 다음에 옆에 생식세포 분열과 염색체 비분리 봅시다. A부터 D의 염색체 구성을 각각 쓰시오. A는 어떻게 돼요? 22 플러스 XY. 얘는 그냥 22죠. 없죠, 뒤에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정자인데 얘는 22 플러스 X. 얘는 22 플러스 YY.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2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태어나는 아이 염색체 구성하고 유전병을 쓰시오. 자, A랑 정상 난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가 돼요? 44 플러스 XXY가 돼버리니까 클라인펠터.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44 플러스 X가 돼버리니까 터너 증후군. 그 다음에 얘는 44 플러스 XX니까 정상 여자. 이 경우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44 플러스 정상 난자니까 XY Y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저것도 있어요. 야컵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이고 뭐야, 3번은 OXXXX예요. 그 다음에 자료 2번. 가는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를 이 집안의 구성원 A부터 G 중 한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냈대요. 이 집안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1회만 일어났대. 지금 보면은 뭐만 있어요?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죠. 아이고. 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증후군? 터너 증후군이고 여자예요. 이 경우는. 그런데 한 사람을 나타냈대. 나에게서 알 수 있는 염색체 수 이상은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유전병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터너 증후군에 해당이 돼요. 나의 가는 누구의 핵형인가 라고 봤는데, 나는 가에 있는 제 중에서 지금 보세요. 반성 열성 유전이잖아요, 생명은. 그지? 그러면 아버지가 생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 유전자를 스몰 a, 정상을 라지 a라고 칩시다. 스몰 a y. 그럼 이 경우가 스몰 a가 되니까 이 경우는 라지 a 스몰 a. x만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이니까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정상이니까 라지 a 스몰 a가 아니라 라지 a y.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라지 a 스몰 a.
그다음에 얘는 생명이니까 small a, y. 근데 원래 G는 아버지한테서 X 염색체를 무조건 받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생명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아버지한테서 X 염색체를 못 받고 엄마한테서 X 염색체 하나만 받아서 이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세포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3번은 OX, OOXX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한번 봅시다. 1번에 3, 2번에 5,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은 어떤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데 정자 형성 과정에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고요. 기억부터 디귿의 염색체 수는 서로 다 다르대. 기억, 니은, 디귿이 염색체 수가 서로 다 다르대요. 만약에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 둘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지 맞는 거고 기억이 니은보다 염색체 수가 더 많대요. 이쪽으로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결국에 여기서 46개였는데 몇 개 온 거야? 23개 왔고 비분리가 돼서 이쪽으로 하나가 더 와서 몇 개가 된 거예요? 24개, 이쪽으로 몇 개? 22개, 얘는 정상 분리돼서 23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감수 몇 분열? 2분열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냐면은 1분열에서 일어나게 되면 1분열 비분리 시 기억과 니은은 항상 염색체 수가 같아야 되죠. 그럼 핵상은 얘는 하나가 더 많으니까 기억은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 니은은 n-1. 디귿은 그냥 n.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어떤 남자의 정소에서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돼서 형성된 정자가 정상 난자와 수정돼서 태어난 자네의 염색체 구성으로 가능한 것. 자,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정자는 무조건 무슨 비분리? X, Y 비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한 거는 몇 번이에요? 결국에는 4번은 1번이죠. 예, 5번은 2번, 6번에 4, 7번에 3, 8번에 2, 그 다음에 9번은 그림 가는 찰스네 가족의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냈고 찰스 보니까 지금 XXY로 돼 있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엄마는 정상이기 때문에 찰스가 나오려면 결국엔 라지 A, 스몰 a를 가져야 되고 아버지는 정상이니까 라지 A, Y예요. 그럼 찰스는 아버지로부터 Y를 무조건 받아올 수밖에 없고 아버지로부터 A, Y를 만약에 받아왔다면 엄마로부터 뭘 받든 찰스는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찰스가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밖에 없냐면 엄마한테서 X 염색체 비분리된 AA를 받고 아버지한테서 Y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동형접합 비분리 받았으니까 감수 몇 분열 비분리? 2분열이에요. 이형접합은 무조건 1분열, 동형접합은 무조건 2분열입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철수가 정록생명이면서 나와 같은 유전병을 가지게 된 과정은 결국에는 엄마의 감수 2분열에서 생명 유전자를 가진 X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고 아버지의 정자의 Y
아버지의 Y 염색체가 아버지의 Y 염색체가 포함된 정자와 수정이 돼서 클라인 펠터이며 생명인 철수가 태어나게 된 거다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은 3, 11에 2, 12에 5, 13은 이거 어디 갔어? 13. 자, 9번하고 22번 비상동염 염색체 사이에서 나타났죠? 전좌죠. 전좌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바로 이 전좌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에 해당이 됩니다. 14에 4, 15에 5, 16에 4. 질문. 17도 4. 네. 질문 17번까지. 질문하세요. 틀린 거 없어요? 없으세요? 자, 없으면 여러분들 숙제로 실력업부터요 이제 끝까지 다 해야죠. 257페이지까지. 네.